국정원 부정선거 축소 보도. 여야는 오늘도 충돌했습니다. 정치권은 정면 격돌로 치닫고 있습니다. 거친 공방전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민생입법은 또 표류하는 것 아니냐라는. 장악당한 언론은 진실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낙담하지 마십시오. 국민TV가 이제 날개짓을 하려고 합니다. 조합원으로 가입해서 위대한 역사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홈페이지 또는 서울 전화 3144-7737 또는 3144-0933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하고 계시는 방송은 국민TV 라디오 타임라인입니다. 계속해서 이슈 인터뷰가 이어집니다. 네, 국정원 댓글 수사 축소에 가담한 분석관들의 대화 내용을 담은 경찰 내부 CCTV 영상. 어제 민주당 국조특위 간사 정청래 의원에 의해서 추가로 공개가 됐습니다. 경찰은 바른 수사를 하고 싶은데 이른바 윗선의 축소 지시 때문에 할 일을 못한다는 그런 정황이 담겨 있는데요. 정청래 의원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정청래입니다. 예, 천막당사 생활하셔서 안녕하시냐고 제가 묻기가 좀 주저됐었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국조특위는 조금 빼줬어요. 예. 국조 활동에 열심히 하라고. 근데도 이제 당번은 쓰죠. 오늘도 제가 당번이고 그런데 덥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지지와 열기 이런 부분이 더 뜨겁기 때문에 견딜만 합니다. 예. 네. 우선 어제 발표하신 내용 네. 상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죠. 동영상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제가 유튜브에도 올려놓고 제 페이스북에도 올려놨는데요. 예. 결국은 12월 16일 날 밤 11시 수사 발표에 꽤 맞춰서 댓글이 있든 없든 그렇게 몰아간 거 아니냐 하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이 분석관들이 우리가 분석한 거하고 위하고 생각이 다르다라든가 아니면 이거는 삭제해야 된다라든가 이것이 언론에 나가면 큰일 난다든가 이런 부분이 계속 있고 또 몇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김기용 경찰청장이 아예 예. 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디지털 분석실에 15일 오후 5시 28분에 방문해서 수사를 독려합니다. 재촉합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분석관들이 허겁지겁 서둘러서 발표 내용에 맞춰서 언론 브리핑 내용까지 부작하는 그런 범죄 동영상은 그대로고요. 예. 또 특이할 만한 사실은 12월 16일 날 밤 8시부터 대선 후보 TV 토론이 있었는데 그 20분 전, 그러니까 정확하게 7시 39분 07초에 어디론가 보고를 합니다. 15분 후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는데 누구한테 보고를 했는지가 이제 우리가 찾아내야 될 의혹이고요. 그리고 경찰 허위수사 발표가 11시에 있었는데 스튜디오에서 8시부터 TV 토론을 했던 박근혜 후보가 댓글의 흔적이, 댓글의 증거가 하나도 없다고 나왔지만 이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는데 예. 그렇다면 박근혜 후보는 경찰의 허위수사 발표 내용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 하는 의문에 답해야 됩니다. 예. 이런 것이 어제 제가 발표한 6분여에 걸친 경찰 디지털 분석관실의 그 동영상의 생생한 장면을 보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상식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말씀하신 것은 지난해 대선 나흘 사흘 전인 12월 15일, 16일 그때 상황이었고요. 네네. 예, 중요한 게 좀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 3차 TV 토론 시작되기 20여 분 전, 20분 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한 분석관이 전화로 누군가에게 한 15분 후면 끝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해 주셨는데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고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정 의원님께서도 주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네. 예, 특별히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 좀 더 설명을 해주십시오. 작년 12월 14일 날로 한번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그날은 문재인 후보가 처음으로 박근혜 후보를 앞질렀다는 한국일보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고, 예.
보수 언론 등에서도 0. 몇 % 차이로 초박빙을 이뤘다. 이런 여론의 흐름은 문재인 후보가 앞서기 시작했다. 판이 뒤집혔다. 이런 거거든요. 우리로서는 환호할 일이었지만 새누리당으로서는 초상집 같은 분위기였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예. 그런 차원에서 그 14일 날 박근혜 당시 후보가 오전 8시 36분에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열어서 국정원 사건이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로 밝혀지면 문재인 후보가 책임지라고 했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그리고 나서 경찰청에 항의 방문해서 수사 촉구를 했고,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을 오피스텔 관련해서 사건 관련해서 무더기로 고발을 했고, 예. 김무성 의원이 부산 서면 유세에서 NLL 대화록을 무단 유출해서 낭독한 날이 그날이고, 예. 그리고 공교롭게 댓글 흔적이 발견되기 시작한 날이 또 14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보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14일 날이 매우 중요한 날인데 결국은 새누리당으로서는 무척 당황을 했을 것이고 16일 날 TV 토론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온 것이고 예. 그 TV 토론이 문재인 압승으로 끝났거든요. 그 토론이 끝나고 호프집 이런 데에서는 문재인이 이제 앞으로 대통령이 당선되겠네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려고 하는 찰나에 댓글 흔적 없다 하는 것이 긴급 속보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경찰 창설일에 일요일 밤 11시에 이렇게 긴급하게 수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없고 예. 또한 댓글 흔적 없다 한 줄로 긴급 속보로 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 100번 1000번 양보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브리핑하면 될 일을 브리핑도 하지 않고 그 밤에 속보용으로 방송 속보용으로 댓글 흔적 없다. 아무런 뭐 앞뒤가 없이 그렇게 한 것은 다분히 3차 TV 토론에 대한 물타기였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주목할 게 김기용 경찰청장 발표 하루 전날에 이제 서울청 사이버수사대 방문해서 재촉을 하고 동의했다. 이게 네. 좀 새로 알려진 사실 같고요. 네네. 지금까지는 김용판 그 서울경찰청장에게 뭐 수사 은폐 이런 부분이 좀 집중이 됐었는데 네. 결국은 경찰 총수까지 역할을 한 것 같다. 이런 정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기용 경찰청장의 역할에 대해서는 저는 단정해서 말한 적은 없고요. 예. 어찌됐든 디지털 분석관들이 서둘러야 되고 빨리 끝내야 되고 또 16일 날이 일정에 맞춰야 된다는 압박감은 대단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김기용 청장이 허위 수사를 발표해라 라고 직접 지시한 게 증거가 없기 때문에 통상적인 뭐 정확하게 수사해라 신속하게 해라라는 차원에서 말을 한 건 사실이지만 예. 매우 이례적이거든요. 경찰청장이 그 조사 분석관실까지 찾아갔다는 것은 아무래도 석연치 않습니다. 예. 무슨 역할을 했는지는 뭐 추가로 확인할 방법이 있을지 좀 국회 차원에서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상황이 이렇다고 한다면 이제 검찰 수사 결과 그 최윗선으로 꼽히는 김용판 서울경찰청장 뭐 당연히 청문회에 나와야 되는데 지금 네. 오늘까지 보도된 바로 보면 안 나올 것 같고요. 네네. 나와도 어떤 말을 할까 이렇게 좀 그런 걱정이 됩니다. 네네. 뭐 국회도 결국 김용판 입만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게 이제 국민들의 우려인데 어떻게 네. 전망하십니까? 김용판 증인은 이미 불출석하겠다라고 불출석 사유서를 보내왔고요. 예. 원세훈 증인은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통보가 온 건 아닌데 언론인들의 변호사에 대한 취재를 보면 심신이 피곤하다. 다음에 나가겠다. 이렇게 그냥 너무나 이게 무책임한 답변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내일 안 나올 가능성이 짙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원세훈 김용판을 먼저 독자적으로 청문회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예. 두 사람의 핵심 증언일 뿐만 아니라 이 증언을 토대로 나머지 증인들에 대한 신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물리적인 시간이 하루 있어요. 내일 안 나오게 되면 새누리당이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한다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 예. 16일 날 다시 잡으면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없거든요. 새누리당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내일 청문회장에서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국정원 국조특위 관련해서 민주당 정청래 의원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 정 의원님께서는 이제 두 사람이 청문회에 안 나오면 청문회 네. 자체가 좀 의미가 없고, 물론 이제 네. 16일 상황까지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네. 국정조사는 끝이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네. 새누리당은 이제 국정조사가 이렇게 끝이 나면 국면 전환을 시도할 게 분명해 보이는데요. 네. 그 이후에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할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저희는 이번 청문회의 처음과 끝이 원탄 김새 4명의 증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그 4명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고 증언을 하지 않는다면 이번 청문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랬을 때 그것은 그야말로 국민들과 장외에서 촛불 들고 싸우는 일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곧바로 정기국회가 있고요. 야당의 협조가 없으면 정기국회 운영은 불가피하게 파행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거에 대한 모든 책임은 새누리당과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당은 한쪽의 날개거든요.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한쪽의 날개가 부러진 상태에서 새가 창공을 날 수 없듯이, 예. 야당과 국민들이 국회에 대해서 등원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는, 그리고 실제로 등원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여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예. 그러면 그러려고 대통령이 됐느냐, 이런 국민들의 따가운 질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예. 그 증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1차로 채택된 증인 중에 이제 권영세 주중대사, 그리고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 계속 협의는 한다고 이렇게 합의를 하셨는데, 네. 국민들이 보기에는 과연 네네. 두 사람이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느냐 좀 낮게 네.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누리당이 완강하게 저항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여야 간사의 협상의 기술, 능력 가지고는 할 수 있는 범위를 이미 넘어섰다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예. 그리고 국조특위라는 것 자체가 불길이나 횃불은 아닙니다. 국조특위는 저희가 소박하게 겸손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불씨를 지피는 발화 지점이 될 테니, 그 불씨를 이어받아서 불길은 국민들께서 일으켜 주십사라고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방해 책동이 있었지만 결국은 부족하지만 어쨌든 경찰 동영상의 생생한 범죄 현장을 우리 국민 모두가 지켜볼 수 있었고, 또 경찰의 허위수사 발표 3시간 전에 박근혜 후보가 사전에 인지한 듯한 이런 국회 TV 토론 과정도 동영상으로 틀어졌기 때문에 예. 사실 많은 부분이 밝혀졌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발화 지점은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정청래 의원께서 공개한 동영상과 관련해서 SNS 여론을 좀 살펴보니까 이게 네. 대통령 사과로 끝날 일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의견들이 좀 많습니다. 그만큼 네. 좀 사안이 위중하다. 이런 분석인데요. 네. 뭐 이에 따라서 민주당의 투쟁 목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고요. 네. 지난 시간에 저희와 인터뷰를 한 이제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 지금 국조특위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데 네. 정기국회 보이콧 이 카드도 생각해볼 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뭐 정기국회 얘기 일정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시는지요? 칼은 뺐을 때보다는 칼집에 있을 때 예. 더 효과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시원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전략과 전술을 짜서 하는 것이고, 모든 것은 타이밍이 잘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축구장에서도 포지션에 따라서 역할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공격수, 수비수, 골키퍼 다 있듯이 예. SNS 상에서 국민들께서 왜 정청래 당신은 대선 불복 얘기 안 하냐, 대선 무효 주장 안 하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예. 국회의원이 말 한마디는 또 다른 역풍의 덫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조율하면서 가를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예. 저는 뭐 당내에서도 장애투쟁을 조기에 빨리 하자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지만, 민주당 전체 차원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서울광장으로 천막을 친 것이 그리 시간이 늦은 것은 아니다, 또 이런 판단도 당에서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9월 정기국회 보이콧을 얘기하는 것은 좀 성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시기적으로는 좀 성급한 시점이다. 이런 말씀이었고요.
국정원 직원들과 온라인상에서 여론조작 활동했던 그 민간인이죠. 이 계좌에 국정원비로 추정되는 거액의 돈이 입금된 사실 좀 보도가 됐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국조특위 차원의 조사 계획이 있습니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북 심리전단 70명 중에서 1명이 꼬리가 잡힌 거거든요. 예. 김모 여직원. 마찬가지로 국정원 자금이 어떻게 흘러들어갔나 한 사례가 지금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수서 경찰서에서 이제 밝힌 건데 이 검찰 송치 의견인데요. 제가 보니까 보도를 통해서 나왔지만 한번 정리해드리면 예. 이 이모 씨 저는 이름을 알고 있는데요. 국정원 알바로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2012년 5월 22일부터 6월 4일까지 15일 동안 6회에 거쳐서 4,309만 원을 받았어요. 4,309만 원. 예. 예. 15일 동안 2012년 5월 21일부터 6월 4일까지. 그리고 이분의 주거래은행의 시티은행 계좌인데 2011년 11월 24일부터 2013년 1월 28일 이제 대선이 끝난 그 다음 달이죠. 예. 총 29회에 걸쳐서 4,925만 원을 또 받았어요. 그래서 2011년 11월 24일부터 2013년 1월 28일까지 14개월 동안 9,234만 원을 받은 거거든요. 예. 근데 이분이 또 출금한 흔적이 또 있어요. 2012년 7월 24일부터 2013년 1월 28일까지 6개월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6회에 걸쳐서 1,780만 원을 또 송금을 해요. 어디론가. 예. 이런 정황을 봤을 때 지금 검찰에서도 거의 확인이 됐는데 국정원 예산이 맞다. 국정원 돈이 맞다. 이런 건데요. 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거 이분이 고시원을 전전한 생활 가계 곤란자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거액을 어디론가 받았다는 거고 그 주위의 도움을 받았다고는 인정하기 어려운 건데 이분이 효자인지 어머니에게 매월 평균 111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111만 원. 예. 예. 그러니까 고시원을 전전하는 그리고 주변에 생활비를 보조받는 사람이 어머니에게는 매월 111만 원을 송금했어요. 보냈어요. 효자인 거죠. 예. 그런데 부모님한테 100만 원 이상의 생활비를 보내는 분을 기준으로 본다면 어느 정도 수입이 돼야 이 정도가 될까? 근데 이분을 이 문깃돈이 들어온 걸로 따져보니까 실제로 이분이 수입이라고 볼 수 있는 게 66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예. 9,234만 원을 받았고 14개월 계산하면 660만 원 이렇게 돼요. 그리고 뭐 송금을 어디론가 했는데 뭐 그렇게 따져도 한 500만 원 정도 수입은 되는 걸로 되는데 특별한 직업이 없어요. 하는 일이 없고 인터넷 자판기를 즐겼던 사람이에요. 예. 그러면 뭐 이 의심의 여지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국정원 예산결산 소위원장이거든요. 야당 간사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2012년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정말 깨알같이 꼼꼼하게 점검하고 내년 예산도 철저하게 따질 생각이고 필요 없는 예산은 그것이 몇백억이든 가차없이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 꼭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은 시황화 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천막당사 당번 잘 서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 국조특위 간사인 정청래 의원이었습니다.